안녕하세요. 이제 11월 마지막 날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천천천 팀을 맡고 있는 책 보는 여자 최나겸이고요. 저는 현재 더 끌리지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여름철이 아니라 여드름 피부 관리. 여드름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여드름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아가씨들 또 여드름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저희 떼주블랑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피부는 유전적일까요? 유전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피부는 유전성이 많을 것 참 같아. 많아요. 그 유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좋은 피부는 좋은 피부로 계속 유지하면 되고 안 좋은 피부는 그 유전성이 있지만 그걸 다시 좋게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세포는 재생을 하니까 피부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가 막 너무 이렇게 모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모공이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모공이 많은데 완전히 모공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내 모공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작게 피지 분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이십니다. 어, 이 여드름은요,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질 때 여드름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피지선이 뭐냐 그러면 피지가 나오는 선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가슴 라인까지 나와요. 그래서 피부학에서는 데콜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슴, 얼굴, 이 등 요런 게 피지선이 있어요. 배 쪽에 있는 여드름은 피지선이 없어요. 그건 여드름이 아니에요. 알러지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고. 그래서 이 피지선을 통해서 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질 때 여드름이 더 증폭이 된다. 언제? 남성 호르몬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자지만 남성 호르몬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도 같이 갖고 있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우리 사춘기가 되는 아이들 시점에서 제일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더 여드름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피지가 모공을 막으면서 나쁜 균과 함께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드름이 돼요. 뒤에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고 있냐라고 하실 분 궁금하실 거예요. 네 번째는 피부에 모공이 있죠. 그래서 그 피부 각질, 위에 있는 피부 각질과 속에서 있는 피지가 만나서 모공을 막아요. 이걸 보고 면포 현상이라고 그래요. 면포.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형성을 해요. 블랙헤드 많이 아시죠? 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색깔이 없지만 염증이 일어나는 고름같이 생긴 거를 화이트헤드라고 그래요. 이 여드름의 원인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피지 분비량이 많은 그런 시기나 사람한테서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 속에 있는 피지 기름과 그 균이 모공을 막아가지고 속에서 염증을 만들어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드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전성이 있다라는 거하고 호르몬이 발달을 하는 시점에 제일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드름은 이렇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죠. 그쵸? 자, 이제 정상적인 모공을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모공은 이렇게 평평한 특징이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면포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그 피지하고 그 균이 만나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속에서 염증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빨갛게 나타나게 되지만 이미 속에서는 고름이 형성되고 있고, 네 번째는 아예 큰 고름집을 형성을 해요. 이때는 저렇게 저 고름을 압출을 해주죠. 이게 피부과 같은 데 가면, 피부샵에 가면 압출을 해서 짜내줍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고름집이 있기 때문에 저걸 압출을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막 계속 나타나요. 무슨 주례밭처럼. 그래서 이 여드름은 압출이 관건은 아니다. 속에 있는 고름집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드름 케어 방법입니다. 그거를 스피큘링 작용의 방법으로 하는데요. 보시면 모공 씨앗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정상 피부는 모공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고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피지 분비가 이상이 생기게 돼요. 피지 분비가 이상이 생기는 거는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모공이 많은 사람들이 피지 분비량이 많다고 보면 되고, 모공이 적고 이게 건조한 사람들은 피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조 피부로 가는 거고, 모공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성 피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여드름이 잘 나타나는데, 이 안에 있는 기름 때문에 모공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드름 균이 모낭균과 이런 거하고 거기에서 막 집을 져서 감염 범위가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해서 고름이 난다라는 것이 이제 모공 씨앗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럼 우리 해초필링의 스피큘링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스피큘이 피부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쭉 이런 과정으로 되는데요. 그러면 들어가서 피지 분비를 저지를 해요. 피지량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양을 적게 만드는 거죠. 분비량을 저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여드름균이 없어지면서 염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모공이 청결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 해초필링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염증 발생 악화된 곳에 침을, 스피큘링을 넣어서 정상적인 모공이 열려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염증 발생 여기에서 스피큘을 넣었다 하면 세 번째 그림으로 다시 두 번째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스피큘링 하는 것을 피부 해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청결하게 변해요. 이 여드름을 만져보면 이게 농이 막 차 있어가지고 그 뿌리를 보잖아요. 그럼 막 안에가 농덩어리가 이렇게 딱 잡혀요. 딱딱하게. 심하면 막 더 많이 잡히고 뿌리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네 번째 그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얕은 거는 한 두 번째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필링을 하게 되면 이 그 안에 커졌던 그 염증 덩어리가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여드름 케어 할 때는 알라딘 필링 이런 걸 권해요. 근데 그거를 해야만 이 안에 있는 균을 다 잡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모공을 청결하게 하는 거는 스피큘링 필링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피부 해독을 떼즈블랑으로 하자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플라즈마 샤워로 모낭균이나 여드름균을 다 죽여요. 세 번째 모드가 제일 센 모드거든요. 그게 3분이 돌아가는데 그걸로 한 3번 정도 케어를 하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일단 그 농이 있는 균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스피큘링을 집어넣죠. 침을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농을 자연스럽게 각질 탈락 유도를 하면서 속에서 이제 깨끗하게 피부를 정화를 하는 건데, 거기에 뭘 쓰냐면 비타민C 앰플을 써요. 왜 비타민C 앰플을 쓰냐면 상처를 냈을 때 세포가 재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생 속도도 높이고 재생의 범위도 높이고 재생의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를 같이 이제 쓰는데, 스피큘 필링 하기 전에 써요. 했을 때 쓰면 상처를 냈는데 따가워서 안 되고요. 이제 하기 전에 비타민 C하고
마사지 크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일단 비타민 C부터 도포를 한 다음에 플라즈마로 쏙 흡수 이제 구분을 돌려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사지 크림과 함께 롤링을 해서 얘가 들어가게끔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스피큘을 집어넣고 이제 상처를 내줬으니까 판테놀 크림으로 진정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 여드름 피부는 예를 들어서 10번을 한다 치면 4번 하고 6번 재생하고 한 번 하고 재생하고 한 번 하고 재생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10번 중에 상태에 따라서 5번 필링을 스트레이트로 할 때도 있고 8번 필링을 스트레이트로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계속 해요. 스트레이트로 해도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첫째, 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속에 있는 염증 덩어리를 다 없애야 돼요.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여드름 피부는 필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의 방법이라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해보니까 조금 해서는 잘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25세 아가씨 분인데요. 제가 이제 빨간 부분이 된 부분이 저기 안에 아까 화이트 헤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고름이 하얗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볼 부분도 지금 붉은 기운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붉어요. 이마는 색이 다 죽었고. 그래서 이게 필링이 한 3회 정도 했을 때 사진이에요. 여기에 있는 화이트헤드 그 고름이 다 빠졌고요. 그리고 볼도 색이 이제 붉은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여드름 피부는 색이 다 붉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왜냐면 농이 안에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붉은 게 특징이고 색이 다 죽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피부는 예를 들어서 선분홍색이라면 분홍색이라면 그분들은 갈색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이미 재생 능력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포가 다 죽어요. 그냥 색이 다. 색이 다 죽어버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변한 부분 제가 똑같은 조명 아래 휴대폰도 하나도 조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정상적인 걸로 찍어서 정상적인 걸로 편집을 한 상태거든요. 뭐 이렇게 밝기 이런 거 조정 하나도 안 했어요. 오른쪽 거. 근데 이렇게 밝기가 달라져 있어요. 똑같이 찍은 이 친구는 2시에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은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코 사진이에요. 블랙헤드가 참 많아요. 이 아가씨가. 근데 이 블랙헤드의 그 시커먼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코에.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이 찍어야 나중에 똑같이 비교가 되거든요. 블랙헤드가 없어진 사진이고 안색을 보시면 이 왼쪽은 약간 연갈색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이마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분홍 톤으로 이제 변하고 있어요. 색이 얼굴이 그렇게 변화한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 여드름 사례인데요. 보시면 얼굴이 다 붉죠. 얼굴이 붉은 기운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게 되고 근데 필링을 하게 되면 이분은 한 8개월 필링한 분이에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한 4, 5개월 정도 필링을 한 상태였고요. 이분은 심했어요. 여드름 상태가. 그래서 이 여기 파인 거 보이시죠? 코 옆에 크게 파인 자국이 지금 이 밑에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모공이 파인 게 많이 이제 탄력을 잡아가지고 모공이 줄었어요. 모공 피부는 절대로 화장품으로 케어가 안 돼요. 그리고 필링을 해도 모공 피부는 가장 오래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모공 피부가 딱 오면 2년 정도 얘기를 해줘요. 2년 정도 뒤쯤에 좋아진다. 서서히 기다리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탄력이 붙어서 아주 모공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필링이 횟수가 많아져야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붉은 기운의 피부에서 이렇게 붉지 않은 피부로 변했죠. 그리고 큰 여드름들이 다 이렇게 농이 없어진 케이스예요. 이분은 입 주위에 많이 여드름이 있었거든요. 그 속 안이 깊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케어가 됐고 윤곽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잡히면서 윤곽선이 더 세모나서 얼굴 이미지가 많이 변했죠. 이게 약간 시티스럽게 변했고 얼굴 선이 작아졌어요. 필링을 하게 되면 이 얼굴 윤곽선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도 매끄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얼굴이 커졌던 것도 작아져요. 이 남자분을 보시면 얼굴이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플라즈마로 일단 균을 다 죽인 다음에 이거는 프로폴리스예요. 저희가 먹는 프로폴리스, 여드름 피부는 프로폴리스를 많이 쓰는 편이고 건조하거나 트러블 있는 피부는 제가 스피루린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이리빙 제품에 먹는 제품으로 이 두 가지를 피부에 쓰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를 5알 정도 개서 요렇게 그 다 프로폴리스를 농 위에다가 도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진정팩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프로폴리스가 안에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농에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에센스를 섞어서 수분 에센스를 섞어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도포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팩을 얹어서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정말로 만족하고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여드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거는 이제 아토피 사례입니다. 아주 심한 아토피인데요. 여기 지금 볼을 보시면 다 농이에요. 이 안에가 다 고름이에요. 너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안쓰러울 정도로 농이 많아요. 지금 다 농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제가 중학생이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관리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필링은 제가 못 해줬고 어, 피부 해독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제 체질을 바꾼 거죠. 이뮨 파워 맥스하고 키토산을 메가요법을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단초녹수에 대한 거를 그 많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분한테는 제가 단초녹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서 본사에서 사서 이 친구한테 보내주고 거지로 다 얼굴을 긁으라고 했어요. 얼굴을 다 불려가지고 제가 이제 전신 아토피 케어했던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라파 쓰게 하고 모든 그 건강식품의 해독 제품은 다 먹게 하고 생식 계속 많이 먹게 하고 해서 다 얼굴을 긁었어요. 긁으니까 이제 3번째 사진이 된 거고 이렇게 4번째 사진이 됐는데 어 너무 괴로워했죠. 지금 2번째 사진 보면 목까지 좀 내려왔죠. 원래는 얼굴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목이 내려왔고 이거를 이제 시작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센터장님, 이 팔은 안 그랬는데요. 팔로 다 번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토피 케어를, 전신 아토피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왜 팔로 번지는지를 알거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계속 번지게 냅두세요. 계속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이 이제 쭉 번지고, 다리도 번지고 그래서 얼굴만 있었는데 다 몸으로 내려온 거예요. 몸으로 내려서 그게 빠져야 되니까 손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대로 두셔라. 계속 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얼굴이 처음보다 더 깨끗해지게 완전히 원상태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토피를 폐 염증이나 간 독소나 장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나은 사례입니다. 이 친구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하이리빙 제품의 대단함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문제라고 해서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아토피가 절대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고 저희 하이리빙의 해독 프로그램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음.